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2년 2월 12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먼동이 트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충격도 드리고요. 또는 약간의 좀 언짢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일본에 관한 강의인데요. 일본에 대한 여러분들의 통념을 일단 수정시키려고 합니다. 제목은 일본 조목문화의 이해라는 것인데요. 저는 동아시아 해양사 함께 고구려사를 주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민족으로서의 그리고 그 반대는 비아가 되죠. 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무지하게 의식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공이 고구려사이고 동아시아 해양사이지만 당연히 일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동아지중해와 고대 일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동아지중해라는 저의 모델을 갖고 고대 일본사를 쓴 것인데요. 일본사 전공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이라서 아마 초창기에 나온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독특한 견해를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견해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점차 맞아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아지중해 해양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 한민족과 일본 열도 간의 교류 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근래 들어서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1, 2권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목문화 시기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보신 책은 일본기행이라는 책인데요. 1982년도 겨울에 집필이 된 겁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때죠. 그 당시 때 책이 나와서 상당히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재판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조목문화가 그다지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목문화는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모르고 역사계도 물론 잘 모르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라면 대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도 조목문화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가 조목문화에 관한 얘기는 못 썼지만 그 대신 일본 속에 있는 한국 문화를 아마도 그중 먼저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일본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죠. 최근에 들어서 일본을 좀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테크놀로지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은 이미 30년째 계속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조금 더 경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의 경쟁 상대라면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일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는 벽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제가 다른 강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현재로 볼 때도 정말 대단히 큰 나라라는 것이죠. 영토만 보더라도 육지 면적이 남한의 약 4배 정도가 되죠. 그리고 해양 면적이 넓습니다. 1994년도부터는 해양이 영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해양 영토로 적용할 때는 세계 5위의 해양 영토 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일본이 가진 장점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죠. 일본 또는 한일 관계사를 이해하는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동아지중해 역사 지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열도는 사면이 바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세력과 교통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까지 연결되는 이런 육로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길입니다. 중국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키나와 제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해양 남방 문화도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원일본인이죠. 여기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 열도에서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구석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정체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토기가 없기 때문에 무토기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신석기 시대는 원래 지질학적으로는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됐을 때를 신석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 비로소 토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른바 농경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요즘 서서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분명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토기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이거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신석기 시대 조호몽인들도요, 똑같습니다. 먼저 살고 있었던 구석기 시대의 일부가 있었죠. 그리고 주로 한륙도 제 용어죠. 그리고 대륙에서 건너간 종족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누족이 있는데요. 이 아이누족도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이들이 정말 원 일본인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족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호몽인과 아이누가 같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남녀 조호몽인의 두개골을 분석을 해놨는데요. 동경국립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조호몽인들의 두개골도 있고요. 야요인들의 두개골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호몽인들의 두개골과 야요인들의 두개골은 현격한 차이가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요인들은 주로 우리 쪽에서 건너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깁니다. 키도 크고, 거기에 반해서 조호몽인들은 좀 면적이 넓고 짧은 편이죠. 그런데 1만 2천년 전에 지층에서 토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토기가. 그래서 조호몽 문화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으로부터 13,500년 전 기본적이고요. 일부에서는 15,000년 전부터 토기 문화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조호몽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한자로 승문인데요. 새끼줄 승자입니다. 새끼줄 문양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새끼줄처럼 된 것을 돌아가면서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복잡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입체적인 그런 문양들을 만들어낸 거죠. 일본만의 독특한 토기예요. 형태도 다양하고 장식품도 다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굉장히 복합성을 띄운 데다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특별한 토기들은 주술제에 사용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사 의례를 지내는 장소에서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범위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북쪽은 홋카이도고요. 그리고 남쪽은 오키나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홋카이도 남쪽, 혼슈 북쪽 지방에서는 기원이 오래된 조호몽 토기들이 발견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간빙기가 되기 이전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남쪽에서는 이런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부산의 동삼동이라든가 또는 조도 패청, 그리고 울산 서생포 등에서 조호몽 토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토기 편들이. 반대로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들이나 그 전에 어떤 윤기문 토기들이 대마도부터 큐슈 쪽에서 발견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조호몽 토기가 일본 열도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신 것처럼 약 1만 5천년 전부터 BC 3세기까지를 조호몽 시대라고 한다. 또는 BC 4세기까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어지는 야요이 문화 시작 계시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만 3,500년까지는 당연히 봅니다. 조호몽 시대를 구분할 때 5시기로 구분하는 경우, 3시기로 구분하는 경우, 6시기로 구분하는 경우, 이건 그때그때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초창기는 BC 13,000년 전. 그러면 15,000년 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연화는요,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래 들어서 7,000년, 8,000년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제주도 고산 유적이 10,000년을 좀 넘어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그런데 일본 열대 조호몽 토기는 15,000년 전부터 시작돼서 만기는 BC 1000년이 어렵지만 BC 4세기 또는 BC 3세기까지로 보면 됩니다. 자,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초창기부터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 이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벌써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일본이 어떻게 우리보다 문화가 더 일찍부터 발달했지? 당연히 야요이 시대는 야요이 토기거든요. 야요이 토기는 한반도 남부에 있는 세력들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문화를 갖고 건너가서 만들어진 시대가 야요이 시대고 야요이 토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본의 조호몽 토기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요, 학자들도 똑같아요. 이를테면 예술사 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조호몽 토기 이야기라고 그림을 보여주면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고 속인다고 그래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곤란하죠. 더군다나 학자들은. 이건 분명한 것이고요. 일본 열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발견되는지는 몰라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죠. 작년에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조호몽 토기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수성을 극찬하고요. 조호몽 토기들이 재작년에는
영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어요. 조몽토기가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몽시대의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그 마을들도 독특한데요. 조몽인들은 굉장히 착하고 싸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마을도 여러 개가 모여서 공동마을을 이뤘었고요. 당연히 신석시대는 수요식 주거죠. 파고 그 위에 덮고, 그리고 여러 개의 집들이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고 앞에 입구를 만들었으니까 가운데는 광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주변에는 폐청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로 선사시대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주로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폐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일본 열도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흑요석이라는 이런 특별한 도구, 백두산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산지대에 나는 아주 예리한, 칼날보다 더 예리한 이런 흑요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흑요석 제품을 구석기 시대부터 바다를 건너서 연해주 지역과 교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요. 당연히 사실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해양활동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칠기 제품도 사용됐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아스팔트를 사용한 흔적도 나옵니다. 활도 만들고, 그리고 어망추라고 그러죠. 뭐 이거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몽시대 때 심지어는 돌로 만든 작살까지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배가 있어요.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선사시대 때 배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경상남도 창원의 비봉리에서 발견된 통나무 배 덩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복원해서 동삼동 앞바다에서 실험을 할 때 제가 타고 방송팀이랑 같이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뗏목을 타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kyushu까지도 갔고요. 그리고 황해와 동중까지도 제가 3차례 걸쳐서 횡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에는 통나무배나 뗏목을 이용해서 항해했다는 것이 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조몽인들은 이렇게 통나무배를 만들어서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심지어는 돌고래까지 잡았고요. 그리고 조몽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식료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토리예요. 밤어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유적지에서. 그러니까 일본 열대에 있는 도토리라든가 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도토리는 일본에서는 도토리 문화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엽수림 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의 남쪽의 저 안쪽 은남 지역부터 그리고 남쪽 해안가로 나와서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이런 설도도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령 숭배고요. 원래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자연물에는 신격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일본은 훨씬 더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유는 있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쁩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진, 화산, 태풍 등등.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바로 이렇게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갖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봤을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 그거 바로 일본이 가지는 생태 환경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조몽인들이 얼마나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종교로 나타났고 정령숭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한 것이 조몽시대의 톡이라든가 아니면 흑인형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13,000년 전의 톡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톡이는 이를바 융기문 톡이오고요. 그리고 빗살무늬 톡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십시오. 또 9,000년부터 6,000년 전에 조몽 톡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홋카이도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자, 이거는 조몽 전기인데요. 오늘날에 에도 있죠. 관동 지역에서 발견된 건데 긴 모양으로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우상형이라고 부른 건데, 이런 토기들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문양들이 있고 블록 문양도 있고 주로 새끼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몽이란 말이 붙는 거죠. 6,000년 전의 유적인데요. 이거 확대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형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물이고 여기 전부 다 문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리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사용에 썼다. 걸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담고 밑에서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6,000년 전의 겁니다. 역시 5,000년 전의 톡인데요.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가장 남쪽이죠. 하코다테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조몽 토기는 일단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문양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징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분명히 로직, 논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시기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보면 이 문양을 보세요. 이렇게 선도 6, 7가지로 나누거든요. 미학자들은 선도 종류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선들이 골고루 여기 섞여 있고, 가운데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휘몰아치는 나선형 문양이 나오죠. 블랙홀 같은 느낌이 안 됩니까? 사실은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런 나선형 문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트로이 유적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만 오스트레일리아 마오리족도 태극 문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적수톡이라고 그러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몽 중기시대 때니까 약 4,000년, 5,000년 전의 것인데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이 비어 있습니다. 기하적 문양, 그리고 태극 문양, 선 등등이 있죠. 그리고 유사한 시기의 건데요. 조몽 중기시대니까 역시 한 5,000년을 전후한 시기죠. 오늘의 관동 지방에서 보니까 이 장택 유적에서 이렇게 토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정확하죠? 나선형 문양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왜 암각할수록 나타나잖아요. 동시몬이라고 불러지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일본에서 토기에 이미 이 시기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완벽하게 나선형 문양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이 토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림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역시 동경지에서 발견된 건데 이런 모양의 토기들도 있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조몽 토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토기인데요. 야마나시현에서 발견된 겁니다. 보세요. 조몽 중기니까 역시 한 4, 5천 년 전의 것이죠. 출산형의 토기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신생아를 담는 토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얼굴 있지 않습니까? 이 얼굴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죽은 아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한쪽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토기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입체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비례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건 정말 놀라워서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국보죠. 화이명 토기. 니가다현에서 발견된 건데 이건 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토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동경 국립박물관에도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소개된 겁니다. 화이명 토기인데요. 제사용 도구고요. 이 내부에다가 온갖 먹을 것들을 넣고 담아서 먹거나 끓여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꽃 모양을 표현을 했어요. 다양하게. 선 자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가 듣기 거북한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역사나든가 또는 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능한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본 고대사 강의할 땐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적 관점으로 고대나 선사시대를 파악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갈등, 경쟁, 심지어 족대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7세기 중반 이후에는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다른 민족으로 형성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나 그 이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가 오고 갔던 것이고요. 조몽시대는 일부가 오고 갔지만 적어도 야유시대부터 고분시대 중기까지는 우리는 정말 거의 같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우회 이런 시스템 이론을 갖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그리고 선사시대는 지금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실체를 알려면은 일본의 이런 점도 정확히 알아야겠다.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억지로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열등감이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군마현에서 발견된 거니까 역시 관동지방이죠. 다 나선형 문양으로 되어 있고 회오리바람이 치고 그리고 모양이 다양하죠. 이건 실용적 그릇이 아니라 바로 의미를 담은 제사 의례용 토기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공산리에서 발견된 곳이 있죠. 백제 능산리에서 발견된 금동 대향로, 중국의 박산향로를 닮았다는 설도 있고요. 독자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뛰어나죠. 거기도 봉우리가 입체적이어서 뚜껑 같은 경우는 산봉우리가 74개가 돼요.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은 악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입체적인 작품이죠. 이거 그런데 언제 때 작품입니까? 4,5,000년 전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자, 똑같은데요. 조금 전에 본 거랑 비슷한데 여기도 인체 모양이 장식된 톡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번역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표현했는데 이 주인공이 아이죠. 입을 벌리고 있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야마나시현에서 발견된 건데 역시 불꽃 모양이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예술품들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처음에 표현할 때부터 복잡한 선을 만들고 입체화시키고 입체를 다시 평면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인지가 발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공간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요. 색채는 물론이고 그리고 평면을 입체로, 입체를 평면으로 눌렀을 때 거기 발생하는 이런 간격의 차이까지도 염두에 두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모래가연에서 발견된 거죠.